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이 발표를 황보관 이제 대외기술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나왔던 가장 중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 혹은 경질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의 의견, 손흥민과 이강인 탓을 했느냐라고 질문이 들어갔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브리핑이 있기 전에 단독 기사로 JTBC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그 문제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었다라고 변명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 전력위원회 이제 회의에 1시간 정도만 참석을 했었는데 이 1시간 동안 클린스만 감독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냐면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을 두 번째 만나는 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과 손흥민의 그 문제가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보관 위원장에 의하면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명분이 또 생긴 거죠.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누가 봐도 이게 뭐 이강인과 손흥민의 탓을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클린스만 감독을 벼랑 끝에서 구원을 해준 게 손흥민과 이강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바레인전, 이강인의 중거리 한 방, 이강인의 추가골 한 방, 이걸로 바레인을 겨우겨우 이겼죠. 그리고 뭐 호주전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의 프리킥 한 방, 손흥민의 PK 유도 한 방, 이걸로 사실은 끝에서 이제 끌어올렸어요.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수 해줘, 선수의 그런 이제 의존하는 축구에 의해서 4강까지 갔는데 4강까지 가는 동안 요르단전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그 문제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 근데 이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는 게 요르단전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대회에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흥민과 이강인 탓을 했어요. 요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의 직무는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경기력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관리를 못한 것도 클린스만 감독 탓이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우리 축구협회가 내세웠던 명분 중에 하나가 클린스만 감독이 동기부여를 잘한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 스쿼드 관리를 워낙에 레전드기 때문에 잘한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레비 회장과도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손흥민 선수가 안 따르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게 명분이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끌 때 이 감독의 장점, 동기부여, 선수단의 그런 뭐 관리 능력 이런 거였는데 이강인 손흥민 탓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본인의 이제 피드백이라던가 늘상 이런 태도였잖아요. 본인이 내 잘못은 대표팀에서 약간 삼자의 입장처럼 이 대표팀에서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대표팀이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본인의 전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뭐 선수단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탓을 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오늘 뭐 8명이 참석을 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회의로 참여를 했고 아시안컵 결과보고를 하고 뭐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전략강화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했냐면 요르단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특히나 준결승전에서는 두 번째로 만난 거 아니었냐. 요르단을 왜 이렇게 공략을 못하냐. 두 번이나 만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임 기간 동안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수에 대한 발구르지가 없었다. K리그를 결국에는 보러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실제로 계속 미국에 가서 스카우트 프로그램으로 K리그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다고 하고 경기장에는 나오지 않고 본인은 국제적인 업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을 보고 온다.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안 뽑을 거 아니니까 K리그 선수를 새롭게 발굴하는 대회는 지금 이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런 역할도 못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경질에 대한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관리를 못했다. 라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우리 대표팀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근무 태도 자체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자 질문 중에 모두가 동의했느냐? 그런데 100% 동의는 아니다.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했던 이 8명의 사람들 중에 3월 달에 월드컵 2차 예선이 있다 보니까 월드컵 2차 예선을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경질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100% 동의는 아니었다고 황보관 이제 대외기술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거를 사실은 뭐 황보관 대외기술위원장이 얘기를 하기에는 당연히 뭐 까다로운 질문이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손흥민, 이강인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느냐 했더니 협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갈등은 있었던 건 맞으나 이제 지금 이제 기사로 나오는 것처럼 뭐 주먹을 날렸다. 주먹을 날렸는데 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세한 부분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아마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뭐 황보관 이 기술위원장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좀 안 좋게 보이는 건 협회 입장에서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협회의 변명이다. 빨리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빨리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이슈를 잘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예 뭐 덮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 좋은 이슈들을 선수한테 너무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하고 본인들이 욕먹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선수에게 이런 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비판을 돌리고 이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인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경질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팀과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재계약 같은 관련 업무에도 자문을 하는 기관이지 이 위원회가 뭐 경질을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나온 요 이야기를 협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협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건 결국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몽규 회장이 거의 모든 책임권자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경질 여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손흥민과 이강인 사태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정몽규 회장이고 아시안컵에 대한 이런 준비 부실 이것도 정몽규 회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지금 없어서 화요일에 있었던 임원회의도 안 나오고 뭐 전력강화위원회에도 지금 없었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없고 아직까지도 정몽규 회장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요 내용을 우리가 결정은 못하고 협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감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요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을 시 홍명보 등등 국내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거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뭐 완전히 100% 신뢰도가 있는 팩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취재 결과 감독과 코치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전형직 K리그 감독들과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던 감독들을 물망에 올려놓았습니다. 임시 감독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과 김기동 FC서울 감독,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K리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개막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K리그 팬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 K리그 구단은 생각도 안 하고 K리그 감독들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하겠다. 우리가 기억하는 몇 개가 있어요. 신태용, 최강희, 우리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죠? 원래 하던 감독이 경질당한 다음에 땜빵으로 막 들어가서 이거 땜빵 해버려 라고 하는 그런 했던 이제 우리의 과거 모습들이 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K리그 팬들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임시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3월에 바로 개막전이 있는데 K리그 개막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감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축구협회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또 찍어 누른다 라는 식으로 가면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또다시 잘못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분위기 자체를 K리그 감독들, 현직 K리그 감독들은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축구협회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협회가 선임한 감독이 만약에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K리그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의가 아니라 통보를 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단은 이것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홍명보나 뭐 김기동 감독에게 이제 축구협회에서 임시 감독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감독들이 수락을 했을 때는 구단이 응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항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는 만큼 혹시나 또 이게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홍명보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이 아마 협회에서 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하기 싫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자리는. 그리고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갔는데 대표팀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이 감독들이 수락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위에서부터 찍어내리는 그런 우리의 그 행태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적인 얘기는 화요일에 있었던 임원회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전력강화회의 두 번의 회의 동안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되는 의견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임원회의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전력회의도 마찬가지고 뭐 100% 동의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의견을 축구협회에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면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경질로 생각을 하고 경질에 대한 의견을 낼 텐데 결정하는 건 정몽규 회장이에요. 모든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라서 왕 같은 거예요. 거의 왕 같은 거라서 정몽규 회장이 경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정몽규 회장이 숨어 있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좀 숨어 있어요.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화요일에 있었던 임원회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 두 가지의 의견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똑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을 해야 된다. 전술적인 문제, 명분은 너무 차고 넘칩니다. 선수단 관리 문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언급했던 것처럼 손흥민과 이강인 탓을 했던 선수의 탓을 했다는 아주 큰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몽규 회장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마 정몽규 회장이 그 숨어 있는 이유가 본인이 비판을 받을까봐, 본인이 질타를 받을까봐 뭐 숨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안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임원들도 클린스만 감독 경질 동의, 위원회도 클린스만 감독 경질 동의, 판을 깔아놨고 의견이 다 모아졌으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나와서 결정할 수 있는 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까지 나왔으니까 좀 이제 겁내지 마시고 나오셔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